안녕하세요. 일간 유정식입니다. 오늘은 팀워크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팀워크를 논하기 전에 기본적인 정의를 먼저 숙지해보죠. 팀이란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각자의 업무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며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팀워크는 무엇일까요? 저는 팀워크를 팀으로서 일한다 라고 간단히 정의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팀으로서 라는 말이죠. 경기를 승리하기 위해서 혼자서 분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팀으로서 경기에 임하는 것,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자 도생으로 내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팀으로서 성과를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팀워크입니다. 팀워크가 좋은 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구글이 3년 동안 진행한 자체 프로젝트 결과를 보면 우리가 리더의 한마디 지시에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것, 이런 것이 팀워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환상이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적 안정감이 팀워크가 뛰어난 팀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안정감이란 대인관계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타인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감정을 뜻합니다. 동료가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 마음 놓고 반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말하고요. 또 동료의 일을 언제든지 중단시키고 자기 생각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또한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팀의 특징입니다. 또 동료가 논리적으로 비판한다면 기꺼이 수용할 수 있고요. 직원과 리더 모두가 동등한 발언 시간과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이 뛰어난 팀의 특징이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팀의 구성원들은 실패할 경우 그 사실을 동료들에게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고요. 동료들은 실패했다는 것 자체에 비난을 가하지 않습니다. 이래야만 실패를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고요. 왜 실패했는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철저히 연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모두가 공유해서 더 나은 혁신과 더 나은 의사결정을 이끄는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도요타 생산 방식도 심리적 안정감의 산물입니다. 직원들은 누구나 생산 시스템의 실수나 결함을 끊임없이 지적했고요. 이것을 개선하면서 생산 시스템의 완전함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독특한 생산 방식은 많은 기업들에게 벤치마킹 됐죠.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덕목인 일본 문화에서도 이런 긍정적 갈등과 논쟁이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활발한 피드백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발한 피드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적극적 경청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경청을 하려면 대화에 방해될 만한 물건들을 모두 치우고요. 상대방에게 배우려는 태도로 대화에 임해야 됩니다. 우버는 상호 신뢰와 소속감이 떨어지는 문제를 간단히 해결했다고 해요. 회의 시간에 휴대폰을 절대 보지 않도록 한 거죠. 언뜻 보면 우습게 보이는 해결책이지만 이 때문에 회의 분위기는 서로 경청하고 공동 목표를 협력하는 방향으로 급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드백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요구해야 됩니다. 그냥 언제든지 저한테 피드백 해주세요 라고 말만 하면 안 됩니다. 피드백 받고 싶은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질질 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는지 바로 피드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은 제가 결단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두 가지 정도 말해줄 수 있나요? 라고 요청해야 되겠죠? 이 말은 곧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라 이런 뜻입니다. 취약성이란 약점이나 실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상대방한테 보여줄 수 있는 용기를 뜻합니다. 내가 완벽해야 된다. 남들에게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강박에 사로잡히면요. 이 상대방의 건설적인 비판을 비난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팀워크가 와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상대방이 언제든 반대를 표하도록 독려해야 되고요. 자신의 어려움과 실패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취약성을 드러낼 줄 모르는 조직은 공포로 사람들을 움직이려다 나락으로 빠지고 맙니다. 세계 제일의 자동차 판매 기업인 폭스바겐의 전 CEO 마틴 빈터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6주의 시간을 줄 테니까 세계 수준의 설계도를 가지고 와. 제대로 못하면 쫓겨날 줄 알아. 라고 구성원들을 겁박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요? 디젤 게이트에 휘말린 폭스바겐은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우수 인재가 많았어도 이런 사태를 막을 수가 없었죠. 반면에 픽사는 숨김없이 이야기하는 문화로 브레인 트러스트를 정착시켰습니다. 브레인 트러스트는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제작 중인 영화를 관람하고 감상평을 영화 감독에게 솔직하게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영화 감독이 이런 피드백을 거부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효과는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토이스토리의 초기 버전은 형편이 없었지만 직원들의 솔직한 피드백에 힘입어서 기록적인 흥행 성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활발한 피드백이 심리적 안정감을 공고히 하고 심리적 안정감이 팀워크 강화의 핵심입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리더와 팔로워 모두의 일상적 노력으로 일궈낸 팀워크가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원천이 될 겁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